맨 첫 단원이 일단은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지, 그치? 오케이.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웠어. A라는 거 있잖아. 이거 A의 1제곱이랑 똑같은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선생님 A를 두 번 곱했어. 그랬더니 이걸 어떻게 쓰기로 약속했어? 두 번 곱했으니까 A의 2제곱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야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법칙을 배웠는데 가장 간단한 지수 법칙 A의 2제곱에다가 A의 3제곱을 곱했어.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두 번 곱한 거에다가 세 번 곱한 거를 더하면 총 5번 곱한 거가 되겠네. 그래서 이거 A에다가 2 더하기 3 지수끼리는 더한다라는 공식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 갖다 얘는 A의 5제곱이 되는구나.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거를 배웠단 말이지, 그치? 또 하나를 뭐 배웠냐면은 A의 제곱을 4번 곱했어. A의 제곱자리를 4번 곱했다라는 거는 두 번 곱한 것을 4번 더 곱했으니까 이거는 A의 2 곱하기 4 이렇게 해가지고 A의 8제곱 이렇게 쓰기로 우리 약속을 했다 이거지. 곱하기만 배웠어? 나누기도 배웠지. 그래서 이걸 배웠단 말이야. A의 5제곱 나누기 A의 세제곱은 어떻게 해? 이거 A의 5제곱 자 A의 5제곱을 A의 세제곱으로 나눈 거랑 똑같죠? 그죠? 그럼 우리 이거 약분되는 거 알지? 이거 3개가 약분이 되고 얘가 2개가 남으니까 얘가 A의 2제곱이 되는데 이거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지. A의 5 빼기 3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다 이거야. 그치? 오케이. 반대로 이걸 또 배웠었죠. A의 3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이렇게 쓰면 되죠. 그쵸? A의 5제곱 분의 A의 세제곱. 이번엔 얘가 약분이 되고 얘가 2개가 남지. 그치?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A의 제곱분의 1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죠. 나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단원이 요거예요. 요거는 이렇게 해갖고 3에서 5 얘를 그대로 적용하면은 3 빼기 5 이렇게 돼갖고 A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는데 여기서 생각해볼게.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건 처음 배웠잖아. 그치? 앞으로 우리는 요거를 그냥 받아들입니다. 알겠죠? 앞으로 우리는 요걸 받아들이고 이걸 우리가 배우게 될 거야. 이번 시간에는. 오케이? 또 하나 뭘 배웠을까? 중학교 때 뭘 배웠냐면 얘를 배웠어. A의 제곱 곱하기 B의 제곱. A 2번 곱한 거랑 B 2번 곱한 거랑 곱했대. 그거는 전체 A, B에다가 2제곱한 거랑 똑같죠? 우리는 이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배웠죠? B분의 A의 전체의 세제곱이라는 걸 또 우리가 배웠어. 얘는 B에도 3번 곱하고 A도 3번 곱한 거니까 이거는 각각 따로 떨어져서 B 세제곱분의 A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지. 지금까지 배운 지수 법칙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입니다. 그죠? 자, 거듭 제곱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거듭 제곱근을 공부를 해야겠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거듭 제곱에 대해서 공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듭 제곱근 약간 이런 거지. 그냥 예시를 들어 설명해볼게. 첫 번째, 우리는 얘를 배운 적이 있어요. 4의 제곱근을 배운 적이 있어. 4의 제곱근은 뭐야? 제곱을 해갖고 4가 나오는 숫자가 뭐냐라고 물어봤다. 그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4의 제곱근 나 뭔지 모르겠어. 이놈을 제곱해갖고 4가 나온 숫자 뭐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서 이놈을 제곱했더니 4가 나오는 숫자가 뭐야? 근데 얘 알고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 이퀄 제로가 될 거고 그대로 적을게요. 이렇게 돼갖고 x값은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럼 지울게. 4의 제곱근은 얼마야? 우리는 배웠죠? 2가 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되거나. 또 이것도 이렇게 쓸게.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때 이걸 배웠어. 이번에는 그러면 3의 제곱근을 물어봤어. 얘를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곱을 해갖고 3이 되는 숫자. 긴가민가 하지? 그치? 제곱이 돼서 3이 되는 숫자? 뭐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걸 배웠다고. 제곱이 돼서 3이 되는 숫자가 표현을 못하니까 우리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죠. 그쵸? 오케이? 자, 이제부터는 뭘 할 거냐면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 때 이걸 공부하게 될 거야.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을 공부할 거야. 제곱근.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은 뭘까? 제곱을 해갖고 마이너스 2가 돼야 돼.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근데 난 알아요. 이젠 얘가 중학교 때는 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은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을 거쳤기 때문에 복소수를 알죠.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은 이제는 답할 줄 아셔야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제곱근만 있냐? 그게 아니라요. 이제 이런 것도 나와.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이것도 물어봐. 그럼 봐. 제곱근이라는 거는 제곱을 해서 이 숫자가 나오는 x값을 찾는 게 목적이라고. 그치? 그러면 생각해봅시다.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몰라. 뭔지 모르겠어. 근데 그놈을 세제곱했더니 마이너스 8이 나왔대. 그러면 다시 이놈을 세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8이 나왔다는 거야. 얘를 만족하는 근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 되더라 이 말이지. 오케이. 인수분해 우리 할 줄 알죠? 합시다. x 세제곱 플러스 8 이퀄 0이고요. 얘는 x 플러스 2 x 제곱 마이너스 4x 맞나? 아니지.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얘 이퀄 0을 만족하는 x값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갖고 찾은 게 뭐냐면 만족하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요. 마이너스 2만 찾으면 안 돼요. 뭐도 찾아야 되냐면 우리는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근, 허근도 구할 줄 아셔야 돼. 여기서 근의 공식으로 허근 구할 수 있죠. 그거 미리 구해놨어. 1 플러스 루트 3i랑 1 마이너스 루트 3i. 즉 요렇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요렇게 3개가 있더라. 우리는 이걸 아셔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더 확장시켜볼게요. 더 확장시켜볼게. 세제곱근 정도야. 3차 방정식 풀면 되겠지. 그럼 4제곱근은 4차 방정식 풀면 되니까 뭐 그 정도는 되겠네. 근데 너한테 갑자기 이런 걸 물어봐요. 7의 5제곱근을 물어봐. 7의 5제곱근을 물어본다고? 그러면은 똑같이 진행하시면 돼요. 자, 똑같이. 뭔지 모르겠어. x를 5제곱해서 7이 나오는 x를 5제곱해서 7이 나오는 x값 찾으시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너한테 x값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오케이? 모든 x값을 물어보지는 않고요. 첫 번째 물어보는 거는 이 중에서 실수인 것을 물어봐요. 그리고 또 하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봐. 우리가 지금 이런 걸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오케이? 거듭 제곱은 일단 알고 있으니까 이대로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거듭 제곱근은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 이렇게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용을 알고 있으니 마이너스 음수의 제곱근도 알고 있겠네요. 세제곱근도 3차 방정식을 배웠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난관인데 4제곱근, 5제곱근, 6제곱근 갈수록 앞으로 뭘 물어보냐면 개수를 물어보고 실수의 개수를 물어봐요. 제곱근의 개수, 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 이런 것들을 물어보더라. 오케이? 그러면 일단 기본적인 형태가 어떠냐 잘 봅시다. 선생님이 여기 부분을 좀 지웠어. 기본적인 거듭 제곱근 이런 형태가 나와요. 네모의 세모 제곱근. 네모의 세모 제곱근을 물어보게 돼요. 그쵸? 그러면 이때 네모의 세모 제곱근 뭔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뭐야? 얘 뭔지 모르니까 x라고 둬놓고 얘를 세모 제곱하면 네모가 나옵니다 라고 방정식 세울 수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세웁시다. x를 세모 제곱근 세모 제곱하니까 네모가 나오고요. 요놈의 근을 구하시면 돼. 그러니까 뭐냐? 요놈의 방정식의 근을 구하시면 돼. 그러면 잘 봅시다.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는 이 근 있지, 실근하고 허근을 모두 포함해요. 내가 그냥 일반적으로 근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실근하고 허근 모두 포함한다 이거지. 그 모든 근이 뭐다? x다라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여기서 나한테 물어보는 게 이걸 물어본다고 했지. 뭘 물어보냐면 여기가 이 세모제곱근이 4제곱근, 5제곱근, 6제곱근 갈수록 이 그 x값을 못 구해요. 너가 5차 방정식을 풀 수 있어? 6차 방정식을 풀 수 있어? 못 푼다고. 나도 못 풀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 뭐냐면 네모의 세모제곱근 몇 개야를 물어본다고. 근데 이때는 실근허근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따지면 돼. 만약에 제곱근을 물어봐. 2제곱근. 2제곱근을 물어봐. 그러면 실근가 뭐냐? 제곱근의 개수 몇 개? 2개예요.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제곱근이 요거의 숫자랑 똑같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2차잖아. 그러면요 2개예요. 제곱근 몇 개야? 2개예요. 3차잖아. 그러면 세제곱근 개수지. 세제곱근 몇 개예요? 3개예요. 4차죠. 4제곱근 몇 개야? 4개예요. 실근호근 다 합쳐서 4개예요. 그럼 내가 이거를 이렇게 나왔고 만약에 얘가 n차 방정식이면은 몇 개야? n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 n개예요. 그냥 방정식의 차수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됐죠? 또 하나, 너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네모의 세모 제곱근. 여기까지는 앞에 배운 거랑 똑같은 거야. 실근호근을 모두 포함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세 글자가 추가돼. 실수를 물어봐요. 그러면 얘 x개 갖고 있어? 일단은 방정식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x의 세모제곱을 하면은 네모가 되는데 이번에는 실수지. 그러니 이 방정식에 무슨 근이냐면은 실근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방정식에 실근 있지. 실근이라는 거는 뭐야?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눈에 보이는 근이니까 그래프의 교점이야.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면 네모의 세모 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야. 만약에 있잖아. 1제곱근, 2제곱근이면 1차 함수, 2차 함수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그래프예요. 내가 아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을 것이고 얘는 y는 네모라는 가로선 일직선 함수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그래프가 나온다고. 문제가 하나 있어. 만약에 여기가 세제곱근이 되면은, 만약에 여기가 4제곱근이 되면은, 만약에 여기가 5제곱근, 6제곱근, 7제곱근이 되면은 나는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를 못 그리겠네. 사실상 자세히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배울 때는 그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각각 다 달리 있고 5차 함수부터는 우리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나도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런데 간단하게 딱 최고차 항만 딱 있는 이 그래프는 그릴 수가 있고요. 알려줍니다. 잘 봅시다.
지금부터 x의 1제곱부터 x제곱 그래프, x세제곱 그래프 쭉 그려볼게. 일단 y는 x는 이 그래프일 거예요. y는 x제곱의 그래프, 이 그래프일 거예요. y는 x세제곱의 그래프, 이 그래프예요. y는 x4제곱의 그래프, 이 그래프예요. y는 x5제곱의 그래프, 이 그래프고요. y는 x6제곱의 그래프, 이 그래프예요. 눈치챘어요? 빨간색과 분홍색의 그래프의 차이를 보십시오. 잘 봐. 빨간색 그래프는 지금 홀수 제곱의 그래프인데 이 홀수 제곱의 그래프는 알고 보니까 원점을 무조건 지나고 1사분면 3사분면 1사분면 3사분면을 기준으로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와. 오케이? 그 다음에 2제곱, 4제곱, 6제곱의 짝수제곱 그래프는 0,0을 그냥 찍먹하고 1사분면과 2사분면을 살짝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더라. 그러면 이 그래프는 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냐? 요 숫자가 짝수냐, 홀수냐에서 홀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요 숫자 있죠, 요 숫자. 요 숫자는 그냥 미리 얘기할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져요. 오케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져요. 오케이? 잘 봐. 얘를 이제부터 들어볼게요. 아까 2의 제곱근 요걸 한번 해볼게. 2가 아니었지, 우리 아까 3이었지. 3의 제곱근 중 실수, 개수 물어봤어. 그러면 몰라. 근데 제곱근이래. 그러면 x제곱 이퀄 3. 이놈의 그래프의 교점 개수 구하시면 되겠죠. x제곱은 난 알아요. x제곱 나 알아요. x제곱 나 알아요. 그죠? y는 3? 나 알아요. 여기에 그리죠. 그죠? 교점 개수 몇 개예요? 2개죠. 따라서 3의 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는 2개입니다. 그 2개가 뭐냐? 우리는 구할 수 있지. 첫 번째 플러스 루트 3,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 이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그쵸? 괜찮아? 하나 더 해볼게. 하나 더. 봐. 마이너스 5의 제곱근 중 실수 개수 x야. 왜 줬지? 다시. 제곱근 하지 말고 이번에는 4제곱근 해볼게. 그럼 다시 마이너스 5의 4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 그럼 4제곱근 얼마야? 4제곱 일단 방정식 세워야 되네. x를 4제곱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죠. x에 4제곱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오네. 4제곱 그래프 나는 그릴 줄 알죠. 그쵸? 이렇게 그리는 거 알고 있지? y는 마이너스 5가 여기에요. 교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오지 않아요. 그쵸? 그러면은 마이너스 5의 4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 몇 개인가요? 한 개도 없습니다. 0개. 이렇게 처리하시면 돼. 됐어?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 마지막 하나. 이번엔 4제곱근이 아니라 3제곱근 해볼게. 3제곱근. 뭐 3의 세제곱근죠? 실수의 개수. 뭔지 모르니까 x. 그러면은 x를 세제곱하면은 3이 나오죠. 그렇죠? 개수만 구하고 싶다고. 실수의 개수. 그러면은 그래프 그리면 돼. x 세제곱의 그래프는 난 알아요. 배웠으니까 이제 우린 그릴 수 있어야겠지. 그치? 그렸어. y는 3. 위에 이렇게 그리면 되겠지. 교점 개수 몇 개예요? 1개죠. 실수의 개수 1개입니다. 됐어? 그러면은 요쪽 자리하고 요쪽 자리를 미지수로 일반적으로 뚫어놨을 때 얘는 아까 얘기했지? 요 자리인데 양수, 음수냐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질 것이고 요 제곱근, 이 세제곱근, 세제곱, 요 파트 여기는 짝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가 달라지니까 개수가 또 달라지겠지. 그걸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 양수의 이렇게 물어보겠지. 양수의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 그러면 뭔지 몰라? x의 짝수 제곱이 양수가 나오는 이런 형태. 이놈의 그래프의 교점 개수 찾으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네. 짝수 제곱근 요거지. 짝수 제곱 함수. y는 양수 요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교점 개수 몇 개? 2개죠. 무조건 답이 2개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지. 그러면 뭐도 있어? 두 번째, 음수의 짝수 제곱근죠. 실수 개수. 이거 물어보겠지. 그치? 뭔지 모를까, x. 그러면은 요거죠. x의 짝수 제곱이 음수가 나오는 구조. 그럼 그래프 또 그릴게. 이거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약 이런 느낌으로. x의 짝수 제곱은 이런 그래프죠. 요런 함수가 나와요. y는 음수 요거죠. 그죠? 그래프 있어요 없어요? 교점 없지. 그치? 무조건 연계예요. 외워야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외우지 말고요. 머릿속으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외우시면은요 절대 까먹진 않을 거예요. 오케이? 이제 뭐가 남았냐면 양수의 홀수 제곱근정 실수 개수, 그 다음에 음수의 홀수 제곱근정 실수 개수가 남았는데 이렇게 해갖고 총 4가지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선생님이 요거를 한 번에 그냥 정리하고 끝낼게요. 그럼 봅시다. 자, 양수근, 음수근, 무슨 제곱근? 홀수 제곱근. 중, 실수 개수. 얘를 한번 해보자 이 말로. x개야. x를 홀수 제곱했더니 양수 또는 음수 이것이 한꺼번에 뭉쳐놨어. 해보게. 방정식을 세우면 x의 홀수 제곱은 양이건 또는 음이 나온다고. 그치? 그래프 그려볼게. 또 여기 그래프 이렇게 그릴게. 자, x의 홀수 제곱근 그래프는 난 알아.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고. 그런데 나의 목적이 개수잖아. 만약에 양수면 y는 양수 여기에 그려지겠죠? 이건 좀 그래프를 좀 자세히 그려보려고. 교점 몇 개? 1개. y는 음수 여기에 그려지겠지? 그치? 그래프 교점 몇 개? 무조건 1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죠. 우리 이거 증가함수 알죠? 증가함수는 가로선을 계속 그을 때 어때? 교점이 1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 1대1 대응이라고 또 얘기했잖아. 그치? 원래 이런 거, 이게 홀수 제곱함수는 계속 증가하는 함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에요. 그러니까 가로선을 무조건 양수의 극건, 음수의 극건, 어디의 극건, 나발이 공간에 무조건 교점 개수 1개예요. 그래서 홀수 제곱근은 그냥 홀수 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는 무조건 1개라고만 우리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았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또 하나 배울 게 있는데 표현법을 공부를 해볼 거야. 뭐냐면, 자, 나 예를 들어서 하나만 적어볼게. 3의 제곱근. 제곱근이지, 그치? 에휴, 제곱근. 중실수. 나 알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 거. 나 한번 적어볼게. 하나는 루트 3, 하나는 마이너스 루트 3이지, 그치? 그치? 자, 3의 4제곱근. 중, 실수. 4제곱해갖고 3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실수일 때는 우리는 표현을 해야 돼. 2개 나오는 거 알고 있죠? 3의, 그러니까 3,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실수의 개수는 2개가 나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 표현하는 방법 알다. 실수일 때는 그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거 제곱근 3 뭐 이렇게 읽잖아. 그럼 여기도 4제곱근 3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4제곱근 3이 이게 필요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냐면 이거 4제곱근을 해갖고 3이 나오는 숫자다 라고 해갖고 똑같이 쓰는데 앞에 여기다가 조그맣게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이것만 있어? 아니지. 이것도 있겠지. 잘 봐. 얘는 4제곱근 루트 3이야. 얘를 4제곱하면 3이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 마이너스 4제곱근 루트 3. 얘를 4제곱하니까 3이 나오는 거. 괜찮죠? 오케이? 사실 이 제곱근 루트 3도 있잖아. 여기에 2라는 게 붙어야 돼요. 그런데 루트는 제곱근, 2제곱근은 너무 많이 써갖고 생략했어. 안 쓰기로 그냥 약속했어. 그러면 그냥 없으면 그냥 루트 3이에요. 제곱근. 그리고 실제 여기는 표기가 되어야 돼요. 알겠죠? 응? 그러면은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 잘 봐. 내가 또 하나 예를 적어볼게.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야. 몇 개? 홀수 제곱근이니까 1개지. 그치? 근데 그럼 난 알아. 세제곱근 루트 5야. 맞지? 배웠던 거 쓰는 거야. 잘 봐. 양수잖아. 그래서 여기를 딱 봤더니 교점이 양수에 있잖아. 그래서 이 좌표가 세제곱근 루트 5야. 괜찮아? 오케이? 마이너스 5에 세제곱근. 중실수. 여기 값이 되겠죠. 얘가 y는 마이너스 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값이 되겠지. 이 좌표. 그치? 그럼 이 좌표는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5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를 그냥 빼도 돼요.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5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잖아. 오케이? 마지막으로 공부해야 될 게 또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뭘 배웠냐면 네모의 세모제곱근을 공부했어. 오케이? 다시 네모의 세모제곱근을 공부했어.
그냥 구하라고 하면 복소수까지 실근호근을 다 구하는 거고, 이 중에서 실수인 거 찾으라고 하면 그래프의 교점 찾으라고. 그리고 그게 우리 배웠지, 그치? 응?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야? 네모의 세모제곱근은 어떻게? 뭔지 모르겠어? 이거를 세모제곱하면 네모가 되더라. 그래서 x의 세모제곱은 네모라고 방정식을 세워놓고 요놈의 근을 구하는 거야. 우리가 이걸 배웠지, 그치? 한 가지 표현법이 있는데 얘랑 좀 비슷해. 봐봐. 위치를 바꿀 거야. 이거랑 이걸 위치를 바꿀 거야. 그래서 이게 나와. 세모제곱근 네모. 얘랑 얘는 차이가 있으니 눈여겨봐야 돼요. 세모제곱근 네모는요, 다 필요 없어. 되게 막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세모제곱근 네모. 이렇게만 보면 돼. 그래서 값이 달랑 하나예요. 오케이?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뭔지 모르겠지? x의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나오도록 하는 이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냥 근이지. 총 3개가 나올 거예요. 근추는. 그런데 바꿔볼게. 세제곱근. 마이너스 5입니다. 다 필요 없어요.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5의 달랑 1개입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돼. 알겠지? 10페이지. 필수 예제 1번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세요 라고 했네요. 기억 27의 세제곱근 상분이다 라고 했네. 세가 이상하네. 그치? 세제곱근은 상분이다. 알아 몰라? 몰라. x의 세제곱이 27 3밖에 없니? 아니지. 3차 방정식이잖아. 실수 얘기 없어. 그러니까 뭐 해야 돼? 허근도 찾아야 돼. 그래서 얘는 몇 개야? 총 3개야. 그래서 3밖에 없다라는 말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됐죠? 니은을 볼게요.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라고 했네요. 마이너스 16의 4제곱근. 뭔지 몰라. 그치? 그러면 x의 4제곱은 마이너스 16. 이 중에서 실수인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그림만 그려볼게. 짝수 그래프죠? 그죠? y는 마이너스 16은 음수 쪽에 있죠. 교점 있어요? 없어요? 교점 없네요.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교점 없잖아요. 그쵸? 실수인 것 없죠. 그 니은은 맞았네요. 디귿 제곱근 36. 그러니까 루트 36. 얘는 몇이에요? 6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6이다? 거짓말이죠. 그죠? 그치? 니은을 보자. n이 홀수일 때 3의 n제곱근. 자, 3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 근데 주어진 조건은 얘가 홀수야. 뭔지 모르겠다. x. 그럼 x의 n제곱은 3인데 홀수 제곱이잖아. 그치? 홀수 제곱은 무조건 실수가 한 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 한 개. 그러니까 리을 맞았죠, 그쵸? 그지?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 찍어주시면 될 겁니다. 오케이? 요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야. 아니, 자, 루트 a라는 거 우리 배웠어. 그지? 제곱을 해갖고 a가 나오는 거라고. 그치? 근데 이제 이거를 지수로 표현하고 싶대. 지수로. 그러면 얘 몇 제곱인지 알아, 몰라? a의 몇 제곱인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럼 x라고 두자. 그리고 저 x값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지. 자, 나는 알아. 얘 제곱하면 a가 나온대.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이거 제곱을 해볼게. 그럼 얘도 제곱을 하지. 그치? 그러면 난 알아. 얘가 뭐야? a가 나온대. 얘는 뭐야? a의 2x 제곱인데 알고 보니까 얘는 a의 1제곱이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 지수랑 같아야 되네. 그치? 그럼 2x가 1이니까 만족하는 x값은 뭐가 돼? 2분의 1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공부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루트 a는요. a의 2분의 1제곱입니다.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걸 또 알 수 있어. 세제곱근 루트 a는요. 세제곱을 해갖고 1제곱이 나와야 되니까 a의 3분의 1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쵸? 하나만 더 해봐. 5제곱근. 4제곱근? 4제곱근? 루트 a. 얼마야? a의 4분의 1제곱. 7제곱근 루트 a는 a의 7분의 1제곱. 그러면은 이것도 일반화시킬 수 있겠네. n제곱근 루트 a는요. a의 n분의 1제곱이 되겠죠. 지금부터 우리 얘 외워야 됩니다. 필수 계산 스킬 몇 개 알려줄게요. 제가 필수 계산 스킬. 약간 스킬적인 건데. 첫 번째 너한테 이런 거 물어봐요. a의 x제곱이 만약에 b래. 그랬을 때 너한테 얘를 물어봐요. a는 얼마야?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은 자, a의 x제곱이 b인데 a가 되려면 나 몇 제곱을 해줘야 되냐? x분의 1제곱을 해줘야 돼. 그러면 얘가 a의 1제곱이 되겠지. 그럼 얘는 b의 x분의 1제곱이 되지. 얘 답이 b의 x분의 1제곱인데 매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가. 이렇게 받아들이자. 요 x 있지? 1로 넘어갈 때 역수로 가. 이렇게만 알자 우리. 오케이?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라서요. 그냥 여기 값을 그냥 이거 옮기고 싶어? 그럼 역수로 가. 그러면 돼. 오케이? 그러면 이거의 응용사항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번에는 A의 X제곱이 B의 Y제곱이랑 똑같대. 그러면 여기서 너한테 물어보는 건 두 가지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A는 얼마야? 두 번째는 B는 그래서 얼마야? A는 얘를 1로 넘겨 역수로 가지. 그래서 B의 X분의 Y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반대로 B가 되려면 얘가 1로 넘어가야 되지. 역수로 가니까 A의 Y분의 X제곱이 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숙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주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얘가 나와요. A의 X제곱 더하기 A의 X제곱이 A의 X제곱 얘랑 B의 Y제곱이랑 똑같대. 근데 걔가 뭐랑 똑같냐면 C의 Z제곱이랑 똑같아. 이렇게 이퀄 두 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럴 때는요, 해결하는 방법이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매개 변수를 잡으시면 돼요. 매개 변수. 매개 변수를 무조건 잡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매개 변수로 정리하시면 돼요. 어떻게? A는 그래서 얼마야? K의 X분의 1제곱. 정리할까? 여기서 이거 나온 게 이거야? 얘 물론 얼마야? 응? 그럼 A는 얼마야? K의 X분의 1제곱. B는 얼마야? K의 Y분의 1제곱. C는 그래서 얼마야? K의 Z분의 1제곱.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그 밑을 통일시켜 놓고 문제를 푸셔야 되겠더라. 오케이? 자, 지금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9페이지에 거듭 제곱근의 성질 요거에 대해서 그냥 정리를 좀 해볼게요. 가로 1번 이렇게 돼 있지. n제곱근 루트 a의 n제곱은 난 알아. 이거 지금 n분의 1제곱이라며. 그러면은 a의 n제곱에 n분의 1제곱이니까 그냥 a가 되겠죠. 그죠? 어려운 거 아니지. 두 번째 거는 n제곱근 루트 a 곱하기 n제곱근 루트 b. 그 얘는요, n제곱근 n제곱근이 똑같이 있잖아. n분의 1제곱 n분의 1제곱이니까 그냥 n제곱근 루트 ab랑 똑같죠. 그지? 이렇게도 쓸 수 있어. ab의 n분의 1제곱 이렇게. 그지? 가로 3번은 이것도 똑같아. n제곱근 루트 b분의 n제곱근 루트 a죠. 요거는 한꺼번에 n제곱근 루트 묶을 수 있어요. b분의 a. 뭐 마주에 쓴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b분의 a의 n분의 1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지. 그치? 오케이? 네 번째가 뭐냐면 이거죠. n제곱근 루트 a의 전체의 m제곱. 잠깐 지수로 잠깐 바꿔볼게. 얘 같은 경우는 a의 n분의 1제곱의 m제곱이죠. 요거 위치 바꿀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바꿀 때 a의 n제곱에 n분의 1제곱. 그래서 얘가 이게 나와요. 전체 n제곱분 루트 a의 n제곱.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다. 오케이? 다섯 번째 자주 나오는 건데, 자, m제곱근 루트 n제곱근 루트 a 요겁니다. 이거는 이거 아니야? a의 n분의 1제곱에 n분의 1제곱이거든. 그래서 얘가 a의 n분의 1제곱이어서 m 곱하기 n제곱근 루트 a랑 똑같습니다. 괜찮아? 마지막 6번. 6번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np 제곱근 a의 np 제곱. 그럼 나는 알아 이거. a의 np 제곱분의 np 제곱인데 np분의 np 제곱. 근데 p가 약분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n분의 n제곱이야. 그래서 얘 n제곱근 루트 a의 m제곱 된 거야. 그냥 여기서 그냥 요거 p 공통인수인 p 빼줘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 갖다가 문제 쭉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11페이지 필수예제 2번을 볼게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라고 했네요. 나 가로 2번이랑 가로 4번만 풀어볼게. 가로 2번. 일단 얘는 요거부터 일단 연산을 해야 되는데 얘가 5의 제곱이죠. 그쵸? 그러면 얘 이렇게 쓸 수 있어. 5의 3분의 5제곱이죠. 얘는 그러면 5의 3분의 2제곱이네. 그지? 그 다음에 더하기 얘가 그냥 64에 2하고 3제곱근이하고 2제곱근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64에 6분의 1제곱 돼요. 괜찮죠? 한 번만 더 정리하자. 얘는 3분의 5에서 3분의 2 빼면은 5의 3분의 3제곱 더하기 얘가 2의 6제곱이지. 그러면 2의 6제곱에 6분의 1제곱이라서 얘는 그냥 5, 얘는 그냥 2 해갖고요. 최종 정답은 7이 될 거예요. 가로 4번이야. 그냥 있잖아. 얘 5제곱에 3제곱 있지. 지붕이 두 개 덮여 있잖아. 그게 있지. 이거야. x에 5, 3, 15분의 1제곱이야. 얘는 지붕이 몇 개 있어. 5제곱근, 2제곱근이니까 얘는 x에 10분의 1제곱이야. 괜찮? 얘는 그러면 어떻게 돼? 똑같이 하면 돼. 세제곱근, 2제곱근이니까 x에 6분의 1제곱. 얘는 3, 5, x에 15분의 1제곱. 곱하기 x에 얘는 2제곱근, 5제곱근이니까 10분의 1제곱. 얘는 x에 2제곱근, 3제곱이니까 6분의 1제곱. 얘가 약분이 되죠. 그리고 얘도 약분이 돼요. 뭐야? 얘도 약분되잖아. 최종 정답이 뭐야? 1이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쵸?
또 다른 배워야 될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지수의 대소 비교. 지수를 대소 비교하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이것도 아셔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지수를 대소 비교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수 통일. 두 번째가 미통일. 마지막 3번째가 서로 빼기예요. 딱 요 3가지 유형이 있거든. 그런데 이번 파트에서는 지수 통일만 배우고 서로 빼기도 배워볼 거야. 서로 빼기는 책에 없는데 선생님이 갖고 왔어. 한번 해보자 이 말이지. 지수 통일은 책에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나머지 하나 미통일 남았는데, 미통일은요 훗날 배울 거야. 지수 함수를 배울 거야. 그거에 그래프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수 함수를 배울 때 그때 다시 한번 소개를 해줄게요. 그러면 오늘 배울 거는 뭐냐면 책에 있는 건 지수 통일, 그 다음에 책에 없지만 가끔 나오는 서로 빼기를 공부를 해볼 거야. 자, 일단 지수 통일은 그냥 문제를 풀어볼게요. 페이지 12페이지 필수예제 3번이야. 3개의 숫자가 있는데 세제곱근 루트 2, 4제곱근 루트 3, 6제곱근 루트 5입니다. 이놈의 대소를 비교를 하래. 자, 밑을 봤더니 일단 좀 얘는 2의 3분의 1제곱, 얘는 3의 4분의 1제곱, 얘는 5의 6분의 1제곱.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해보려고 했는데 지수도 다르고 밑도 달라요. 그래서 선점을 해야 돼. 밑을 통일시킬 수 있는가. 근데 얘는 밑이 2고 얘는 밑이 3이고 얘는 밑이 5야. 밑을 통일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뭘 통일해야 돼? 지수를 통일해야 돼. 자, 그럼 지수는 통일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지금 3분의 1이고 4분의 1이고 6분의 1이지. 분모를 통분합시다. 3, 4, 6의 최소 공배수는 12죠.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얘를 12분의 1로 바꿀 거야. 지수를 통일시키는 과정이야. 3분의 1은 12분의 4야. 14분의 1은 12분의 3이고 6분의 1은 12분의 2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바꿀 수 있어? 2의 4제곱에 12분의 1제곱 되죠. 잠깐 써줄게. 2의 4제곱에 12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얘는 2의 4제곱은 16이죠. 그러면 난 이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16에 12분의 1제곱으로. 오케이? 얘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어? 27에 12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얘는 25에 12분의 1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밑이 통일이 되었어요. 아니죠. 미쳐. 지수가 통일이 되었어요. 지수가 통일된 상황에서는 밑이 클수록 그냥 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가 제일 커요? 얘가 대빵 커. 얘가 대빵 커. 그러면 굳이 쓰자면 4제곱근 루트 3이 제일 커. 그 다음 큰 거 25 얘가 그 다음으로 커. 6제곱근 루트 5가 그 다음으로 커. 제일 작은 거 대빵 작어. 제일 작어. 얘가 작어. 3제곱근 루트 2가 이렇게 제일 작은 쪽에 있을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서로 빼기가 나왔지. 서로 빼기를 할 텐데, 서로 빼기는 지수 통일도 안 되고 미 통일도 안 될 때 진행합니다. 좀 복잡한 숫자 3개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해결하는 방법이 무조건 서로 빼기밖에 없어.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서로 빼기는 일단 원리가 이거예요. 만약에 A라는 숫자가 있고 B라는 숫자가 있고 C라는 숫자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뭐가 큰지 모르겠어. 뭐가 큰지 모르겠어.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가 큰지 알아려면 뭐 해야 돼? 그냥 빼봐야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A에서 B를 뺐다고 가정할게요. 그랬더니 A에서 B를 뺐더니 0보다 작은 놈이 나온 거야. 그러면 A가 크다는 거야? B가 크다는 거야? B가 크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B가 크다는 거니까 일단 알아. 이 관계가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있잖아. C랑 A랑 B랑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갖고 비교를 해야 돼. C는 무조건 들어가야겠지. 자, 그러면 A랑 C랑 비교를 할까? B랑 C랑 비교를 할까? 선택하셔야 돼. 오케이? 그래서 봐봐. 내가 만약에 A랑 C랑 비교를 했다 치자. 그래서 만약에 뺐더니 0보다 작은 게 나왔어. 0보다 큰 게 나오면 땡큐게 나거든요. 얘가 커. 그러면 C가 제일 작은 거니까 여기 이렇게 해갖고 C 하면, 이렇게 해갖고 C 하면 땡큐야. 그럼 한 번에 비교가 되는데, 아이고야, C가 작어. 아니야, A 빼기 C가 0보다 작어. 그러니까 C가 커. 그러니까 이것도 돼요. A가 C보다 작어.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뭐야? B하고 C의 비교를 해봐야겠지. 그래서 얘는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2번 비교할 때가 있고 3번 비교할 때가 있는데 그거 선택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는 여기 케이스죠. 그래서 마지막에 뭘 하냐면은 B하고 C를 비교합니다. 그럼 B하고 C하고 비교를 했는데 0보다 작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누가 크다는 거야? C가 크다는 거지. 반대로 0보다 큰 게 나오면 C가 크다는 얘기지. 그치? 아니지. B가 크다는 얘기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C가 큰 거니까 최종 정답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 B, 그 다음 C 순서로 이런 식으로 서로 빼기를 통해서 대소 비교를 할 수가 있겠다. 오케이?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들고 왔어. 실제 지수에서 이 내용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예시야. 책에 없는 거야. A라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루트 2 더하기 세제곱근 루트 3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B라는 애가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3 이렇게 C라는 애가
4제곱근 루트 5 더하기 세제곱근 루트 3 이렇게 한번 가정해볼게. 그런 다음에 이제 너더러 대소 비교하래. 자, 그러면 봐봐. 지수통일 못해. 항이 이미 2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도 2개 있고 여기는 항이 1개밖에 없는데 못해. 그럼 어떡해? 서로 빼야 돼. 자, 그래서 선정합니다. A에서 B를 뺄게. 오케이. 첫 번째 시도. 일단 이게 이렇게 있다는 거 알고 있고 첫 번째 A에서 B를 뺄게요. 그러면 얘에서 얘 빼면 요거 할 수 있지. 얘가 동명이어서 빠져요.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세제곱근 루트 3입니다. 여기서 난감하지? 그치? 이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안에서 비교하는 거야. 얘가 크냐 얘가 크냐. 얘요 2의 2분의 1제곱이죠. 그쵸? 얘는 3의 3분의 1제곱이거든. 그치? 그러면 어떻게? 2의 6분의 3제곱 2의 6분의 2제곱으로 바꾸지. 지수통일 또 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8의 6분의 1제곱 얘는 3이죠. 바보야 3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9의 6분의 1제곱이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큰 놈이야. 그러니까 뭐야? 0보다 작더라. 그치?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야.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A가 B보다 작아. 일단 이게 나왔다 이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해보는 거야. 나는 알고 있지. B에서 C 뺄게. 그럼 B에서 C를 빼면 뭐가 나오냐면 요거에서 요거 빼니까 세제곱근 루트 3 빼기 4제곱근 루트 5예요. 요것도 비교하는 거야. 얘랑 비교해보는 거야. 자, 갖고 올게. 얘는 3의 3분의 1제곱이고 얘는 5의 4분의 1제곱이잖아. 그치? 12분의로 바꿔야겠지? 3의 12분의 몇 제곱이지? 3의 12분의 4제곱? 얘는 5의 12분의 3제곱이 되겠지? 요게 3의 4제곱이니까 81에 알지? 할 수 있지? 요거 있잖아. 81에 12분의 1제곱 얘는 125의 12분의 1제곱이니까 뒤에 게 큰 놈이네. 즉 이놈은 얘가 큰 놈이야. 그래서 0보다 작아. 그럼 누가 크다는 거야? C가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C가 제일 크네. 자, 그러면 나는 알아. C가 커. 그래서 요거랑 요거 가지고 뭐?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 B, 그 다음에 C가 제일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서로 빼기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우리는 한 번쯤은 알고 있어야 돼. 시험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알겠죠? 자, 이제 뭘 배울 거냐면은 자, 우리가 있잖아. 이 A의 X제곱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고. 지수. 그치? 근데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지수라는 단원에서 요 X가 우리가 중학교 때는 자연수가 들어갔을 때만 공부를 했었다 이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막 3이야. 그럼 3번 딱 곱했네 라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 그치? 오케이. 여기까지가 중학교 과정이면은 이제부터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확장시킵니다. 그래도 숫자가 나온대. 왜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3에 루트 2제곱 이런 게 있다라는 거야. 3에 뭐야? 파이 제곱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야. 이런 게 있대. 자, 요 부분 있지. 이렇게 숫자를 확장시켜서 자연수보다 큰 거 뭐지? 정수보다 큰 거 뭐지? 유리수보다 더 큰 거? 실수. 그래서 여기에 숫자의 범위를 확장시켜서 정수가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유리수가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실수가 들어갔을 때.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실수죠. 파이는 무리수잖아. 그러니까 실수에 포함되어 있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숫자가 존재하더라. 오케이?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됩니다. 14페이지에 실수인 지수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 그거 그냥 딱 정의가 되면은 얘도 정의가 될 거고 얘가 정의가 될 거고 얘가 정의가 되겠지. 얘가 범위가 제일 크니까. 그럼 잘 봐. 거기에 나와 있는 숫자 그대로 쓸 거예요. 2의 루트 2제곱이야. 아시다시피 루트 2라는 애는 나 안 외워서 보고 쓸 거야. 1.41 4, 2, 점점점점점 이런 숫자야. 그치? 응? 봐봐. 이 숫자가 뭐냐 이 말이야. 이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봤냐면은 자, 2의 1.4제곱을 2의 1제곱 2의 1제곱을 해봤대. 그 다음에 2의 1.4제곱을 한번 해봤대. 그리고 2의 1.41제곱을 해봤대. 그리고 2의 1.414제곱을 해보고 2의 1.4142제곱을 하니까 어떤 일정한 숫자, 특정 숫자의 하나의 숫자에 가까워지더라. 그 숫자를 우리는 2의 루트 2제곱이라고 정의를 내렸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있지. 숫자가 있다라는 거야. 숫자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지수에는 이 지수에 밑이 있고 지수가 있는 이 지수에 실수가 들어가도 숫자가 존재하더라. 오케이? 그러니 여기에
그러니까 허수를 제외한 모든 실수를 집어넣어도 우리는 지수 법칙이 다 통하고 연산할 수 있겠더라. 알겠지? 오케이? 자, 근데 지수를 배우는 목적은 뭐냐면 실수를 표현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실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수라는 그 단원을 공부하는 거야. 또 하나의 실수 체계. 그치? 그래서 실수 체계를 실수를 표현하는 데 쓰는 게 저 지수란 말이지. 그치? 그러면 뭐 해야 되냐면 실수가 될 수 있도록 제약 조건을 걸어줘야 돼요. 그래서 나온 게 지수의 확장이라는 단원이 딱 그거야. 뭐냐면 이런 내용이야. 자, a의 x제곱에서 이 지수에 들어가는 x가 만약에 자연수가 되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지. 3의 2제곱 그럼 3 딱 두 번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마이너스 파이 얘의 3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파이를 3번 곱하는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 아니야? 마이너스 파이의 세제곱 뭐 이런 거 우리 되게 뭐 어렵지 않죠, 그쵸? 뭐 루트 2에 4제곱 하면은 루트 2를 4번 제곱하는 거지, 그치? 그럼 뭐 우리 4 나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저 지수가 자연수잖아. 이 밑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와도 실수가 되더라.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자연수잖아. 그때의 A의 조건은 모든 실수입니다. 모든 실수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겠더라. 오케이? A에 만약에 이 X자리에 정수가 들어갔다면 A는 어떤 수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지수를 배우는 이유는 실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실수 표현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정수가 들어갔을 때 이 전체가 실수가 되려면 A는 어떤 숫자까지 가능한가? 오케이? 정수 중에 대표적인 숫자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만약에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얘는 알아요. 뭐냐면 이거 기억나? 자, 3의 5제곱 나누기 3의 7제곱을 해볼게. 그러면은 우리 이거 배웠지. 3의 7제곱에 3의 5제곱. 그치? 5개 날라가고 2개 남으니까 3의 2제곱분의 1이지. 우리 이거 어떻게 쓰기로 알겠냐면 3의 5 빼기 7. 그래서 훗날 배운다고 했지? 그 지금 배울게요. 마이너스 2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더라. 오케이? 그러면 이 마이너스 2제곱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뭐랑 똑같냐면 자, 부호를 바꾸고 역수 취하면 됩니다. 오케이? 이거 이제 알았지? 그러면 봐. 지수에 정수가 들어갈 수가 있대요. 이런 거 있지? 뭐야? 3분의 1의 1제곱이야. 그냥 3분의 1이라고 써도 되지 않을까? 그치? 그 다음 거 봐봐. 그러면 이 정수에 뭐가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보자. 자, 일단은 마이너스 5라는 거 한번 넣어볼까?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그러면 이거 아니야 이거? 봐. 마이너스 5분의 1 그놈의 2제곱이랑 똑같지? 그러면 25분의 1 실수가 나오지, 그치? 오케이? 그런데 말이야, 잘 봐. 양수 들어갔고 음수 들어갔다? 대표적인 숫자 얘를 하나 넣어볼게요. 0의 마이너스 1제곱을 한번 보려고 해. 지수가 정수야. 밑에다가 0 넣어봤어. 그럼 얘는 나는 알아. 0분의 1의 1제곱이랑 똑같아서 결과적으로는 0분의 1이 나오는데 이런 숫자가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제 실수 표현할 때 쓰기로 약속했잖아. 밑이 아니 지수가 정수가 들어갈 때 밑이 0이 돼버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되니까 제약 조건을 걸어보자. 지수가 정수잖아요? 그럼 이때 밑은요 0이 아닌 모든 실수예요. 이렇게 우리는 막아둡니다. A의 범위가 이렇게 정의가 될 수가 있다. 오케이? 유리수를 볼게. 유리수. 자, 요런 게 있어. 유리수 중에 이런 숫자 있지? 되게 간단한 숫자. 얘가 지수가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3의 2분의 1제곱 나는 알아. 루트 3이라는 거. 실수 있지? 실수로 나왔지. 그치? 이런 것도 이제 3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얘 뭐야? 일단 3분의 1에 2분의 1제곱이랑 똑같고 얘는 알고 보니까 그냥 루트 3분의 1이니까 그냥 이렇게랑 똑같아. 그쵸? 숫자가 있다고 실수가 나와. 그치? 만약에 있잖아. 얘를 보려고 해. 그러면 난 얘 알아. 이거든. 근데 얘가 뭐야? 이거야. 어떤 숫자? 허수 나왔어. 우리가 지수를 배우는 목적이 뭐다? 실수 표현하려고. 허수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나온 결론이 뭐냐면 유리수 있지? 유리수. 지수가 유리수면은 일단 정수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A는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요, 음수가 들어가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나온 조건. 지수가 유리수잖아요? A는 0이 아닌, 0보다 큰 모든 실수. 이 애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요, 실수는 유리수 안에, 유리수는 실수 안에 있잖아. 그치? 실수 조건도 똑같습니다. 즉 지수가 유리수고 실수가 나오면 밑은 반드시 0보다 큰 놈이 들어와야 돼요.
지수가 정수면은요. 밑은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수가 자연수면은요. 밑은 모든 숫자가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모든 지수 법칙이 다 통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봅시다. 이제 실제 이 내용 갖고 그냥 문제를 풀 거야. 페이지 15페이지. 필수 예제 4번이요.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라고 했네요. 가로 2번하고 가로 4번만 해볼게요. 얘 얼마나 물어봤네? 그지? 일단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치?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까? 3분의 5에 요가 마이너스 2제곱. 괜찮? 그럼 얘 곱하기. 이거. 얘 27은 3의 3제곱. 3의 3제곱. 125는 5의 3제곱. 그러니까 얘 뭐야? 3분의 5의 전체 4제곱이지. 그럼 다시. 얘는 3분의 5의 전체 세제곱의 몇 제곱? 3분의 2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럼 한 단계 더 나갑시다. 얘는 역수 취하고 부호 바꾸면 되죠. 5분의 3의 전체 제곱 곱하기 요거는 이거 곱하면은 이거 약분되지, 그치? 그럼 3분의 5의 제곱이네. 그지? 3분의 5의 제곱. 알아요? 이거 두 개, 얘랑 역수 관계. 그치? 그래서 최종 정답이 1이에요. 어렵지 않죠? 가로 4번을 볼게요. 요거 일단은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자, 분모부터 해볼게. 5의 루트 2의 루트 2제곱이니까 분모는 5의 제곱. 이거 간단히 나올 수가 있지. 분자는 3의 요거 곱하기 요거 제곱이네. 그렇지? 그럼 3의 2 빼기 루트 6이랑 루트 2랑 곱하면은 루트 12, 2루트 3. 그러면 2루트 3제곱. 그래서 3의 2 빼기 2루트 3제곱이 될 거고. 곱하기 얘는 요 놈이 3의 제곱이니까 3의 2루트 3제곱 되겠네. 그치? 그러면 3의 2루트 3제곱. 요거 분자를 올려도 되지. 그치? 그럼 나 이렇게 해도 될까? 1분이 3의 2루트 3제곱. 요거 분자는 얘 곱하기 얘인데 지수끼리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가 빠질 거고요. 분자가 3의 제곱이 될 거죠. 분모는 5의 제곱이 될 거고. 그래서요 25분의 9가 최종 정답이 될 거예요. 4-2번을 한번 더 풀어볼게요. 여기에 가로 1번만 한번 볼 거야. a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a의 제곱 거기다가 루트 a의 세제곱 얼마야? 얘가 a의 k제곱이래. 오케이? 자, 이런 문제 있잖아. 루트 i 지붕이 이렇게 막 여러 개 겹겹이 쌓여있는 경우. 요거 그냥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 공부해봅시다. 자, 얘 있지. 얘는 2제곱근 지붕 한 개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요 a의 2분의 1제곱이야. 곱하기 얘는 2제곱근 세제곱근 지붕 두 개 있죠. 그러니까 a의 6분의 2제곱. 괜찮? 얘는 그럼 어떻게 돼? 2제곱근 하나, 3제곱근 하나, 2제곱근 하나가 있으니까 a의 12분의 3제곱근. 그래서 요거는 a의 2분의 1 더하기 6분의 2 더하기 12분의 3 요거 하시면 돼요. 계산을 할 수 있지. 그치? a의 12분의 13제곱이 나올 거고요. 들어갈 수 있는 k값은 12분의 13이 최종 정답이 될 거예요.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겹겹이 쌓여있는 경우는 그냥 얘따로 계산해도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페이지 16페이지 필수 예제 5번이야. 이제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처럼 하시면 돼요. 그죠? 가로 1번 얘를 한번 풀어볼 거야. 난 알아. 합차 공식이야. 그냥 이거죠. a의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b의 2분의 1의 제곱이야. 거기에 뭘 곱할 거야? 색깔 표시해줄게. 거기에 뭘 곱할 거야? a 더하기 b 곱할 거야. 괜찮아? 그럼 이거 그거 아니야? 얘는 그냥 a 빼기 b죠. 그죠? 그러니까요. a 빼기 b 곱하기 a 플러스 b. 따라서 최종 정답 얼마예요?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되겠죠. 그쵸? 큰 어려움 없이 계산할 수 있네요. 그지? 가로 2번 볼게요. a의 3분의 1제곱 얘를 계산을 할 거야. 복습하고 가자. 우리 인수분해 공식 중에 이런 게 있어요. a의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얘는 인수분해 공식은 이거죠. a 플러스 b, a의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제곱. 그죠? 복습 한 번만 더 해. 곱셈 공식 변형 공식으로도 쓸 수 있지. a 더하기 b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더하기 b. 이렇게도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얘는 형태가 어떤가 봤더니 눈에 보이죠? 야, 앞에 거 있지. 요 얘 앞에 거 제곱. 야, 앞에 거 제곱. 약간 이거 이런 느낌. 요 앞에 거 요거 하나 더 있지. 여기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보이지? 요거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이 약간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면. 여기 뒤에 이게 곱해져 있고. 얘는 이거 제곱이네. 그치? 곱셈 공식처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보여졌으니까 얘의 답은 뭐야 그러면? 얘의 답은 얼마예요?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지. a의 3분의 1제곱의 세제곱 더하기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의 세제곱이어서 a 플러스 b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a 플러스 b분의 1 이렇게 작성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오케이?
괜찮? 페이지 17페이지 필수에서 6번입니다.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4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x는 0보다 크다. 가로 1번 볼게요.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구하래. 얘는 내가 풀어 헤쳐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x의 2분의 1제곱의 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지. 그러니까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에요. 그러면 나 얘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 여기다 쓸까? 아유, 여기다 쓰자. 얘는 그럼 어떻게 돼? x의 2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건데 얘 두 개 곱하면 x의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죠. 그쵸? 오케이? 역수 관계니까. 그러면 얘 이렇게 내가 지워도 될까? 그지? 그런 다음에 이제 처리하시면 되겠죠. 답이 뭘까? 얘가 4죠. 16 빼기 2 해가지고 14가 최종 정답이 되겠네요. 괜찮죠? 가로 이용할게. 얘 구하는 거지. 얘는 눈치챘죠?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2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면 이제 1 나오잖아. 그러면은 얘 내가 아까 구한 거 14 쓰면 되는 거니까 14의 제곱이니까 196 빼기 2 해가지고 194가 내가 보여준 최종 정답이 될 거예요. 괜찮죠? 세 번째 거 보자. x의 2분의 3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3 얘 구할 건데 얘기했잖아. 곱셈 공식, 변형 공식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쓸 수 있어. x의 2분의 1의 전체 세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세제곱. 세제곱 플러스 세제곱이네. 그지? 근데 내가 아는 게 이거 더하기밖에 없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인수분해를 쓰는 것보다는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변형 공식 써보자. 얘는 x의 2분의 1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건데 그거 어차피 역순위가 1 될 거고 여기에다가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곱해주시면 되겠지. 문제에서 얘가 4래요. 그쵸? 4 그치? 그러니까 4의 세제곱 64 빼기 4 30이니까 12 해가지고요. 64 빼기 12 하면 얼마지? 52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 정답이 될 거야. 페이지 18페이지 필수제 7번입니다. 얘 있잖아.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유형이니까 그리고 푸는 방법이 그냥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해볼 거야. a의 2x제곱이 5래요. 그치? 그랬을 때 가로 1번 얘 구하는 거야.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자, a의 2x제곱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분자 분모에 그냥 똑같이 a의 x제곱을 곱해줍니다. 그냥 법칙처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얘랑 얘랑 곱하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지? a의 2x제곱이 될 거고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 되죠. 됐지? a의 2x제곱 플러스 1 되거든요. 얼마야? 얘가 5래. 6분의 5 빼기 1이니까 4. 3분의 2가 내가 구하고자 최종 정답이 될 거예요. 가로 2번 볼게요. 얘 어떻게 구할 거야? 똑같아. 분자 분모에 뭘 곱해줘? a의 x제곱을 곱해줍니다. a의 x제곱 곱했어? 그럼 어떻게 되냐? 얘 이거랑 곱하면 a의 4x제곱 얘랑 곱하면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x제곱이 돼요. 얘 곱하면 a의 2x제곱 더하기 1 되죠. 그러면은 이거 아니야? 4x제곱은 잠깐만 쓰면 요거 a의 2x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5의 제곱. 그치? 그러니까 왜 뭐 적으면 되지? 얘는 25 더하기 얘는 역수죠. 그쵸? 5분의 1 얘는 5 플러스 1이죠. 그죠?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은 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계산한 거 쓸게. 5분의 21이 내가 구하고자 최종 정답이 될 거예요. 괜찮죠? 페이지 19페이지 필수제제 8번이야. 가로 1번을 볼게요. 148의 x제곱이 8이래. 그 다음에 두 번째 37의 y제곱이 16이래. 그랬을 때 너한테 물어보는 거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 값 물어봤네요. 다시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 얼마 물어봤네. 자, 첫 번째는 일단 x하고 y의 위치를 봤더니 뭐야? 분모에 있다. 그러면 요 x를 분모에 보낼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하셔야 돼. 근데 알고 보니까 우리 필수 계산 스킬 중에 이런 걸 배웠어요. 얘 일로 넘어가는 순간 역수가 되잖아, 지수에. 그러니까 얘 봐봐. 내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48이라는 애가 얼마야? 8의 x분의 1제곱이야. 근데 8이라는 거는 2의 3제곱이지. 그래서 얘 있잖아요. 2의 x분의 3제곱입니다. 자, 일단 얘가 나왔어. 148은 2의 x분의 3제곱. 됐어? 두 번째, 얘 계산하자. 얘 계산할게. 마찬가지로 넘겨줘야겠지. 그러면은 37은 얼마야? 37은 얼마야?
16에 y분의 1제곱인데 얘가 얼마야? 2의 4제곱이지. 그러니까 2의 y분의 4제곱이야. 그러면은 얘는 얼마야? 이거야. 됐지? 이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게 뭘까? 나 지금 필요한 게 뭐야? x분의 3에서 y분의 4를 뺀 걸 구하고 싶다. 이 지수에서 이 지수 뺀 거 구하고 싶은데 공교롭게도 밑이 똑같네요. 밑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야 문제 출제가 되니까. 그럼 나 이거 두 개를 뭐 해야 돼? 이 두 개의 숫자를 뭐 해야 돼? 나눠줘야겠죠. 그러면 나누면 37에서 148, 148에서 37을 나눴다는 얘기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 잘 봐. 좌변이고요. 얘가 우변입니다. 좌변 볼게. 37분의 148. 아, 이거 뭐야, 이거. 계산할 수 있지. 그럼 나 이거 한 거 써도 돼? 37분의 148. 얘는 2의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4제곱이고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죠? 요것만 계산해주면 돼. 그럼 얘가 얼마야? 얼마야? 그러니까 하셔야 돼. 4 나오네. 네, 보여줄게. 그냥 3, 4, 12, 4, 7, 28. 그 다음에 4, 7, 28, 4, 3, 12, 148. 0 나오지, 그치? 4예요. 그죠? 2의 제곱이지. 그지? 그러면은 뭐야? 얘가 얼마야? 2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최종 정답은 2가 답이 될 거예요. 괜찮죠? 오케이? 가로 2번을 볼게요. 2의 x제곱, 얘가 3의 y제곱이랑 똑같고 얘가 6의 z제곱이랑 똑같아. 그랬을 때 너한테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을 물어봤네. 얘 물어봤어? 등호 2개 있죠? 뭐 하라고? 4개 변수 쓰라고. 그런 다음에 어쨌든 필요한 게 내가 지금 x, y, z 분모로 보내야 되지. 얘를 기준으로 전부 다 바꿉니다. 자, 2라는 애는 얼마야? k의 x분의 1제곱이야. 3이라는 애는 얼마야? k의 y분의 1제곱이야. 6이라는 애는 얼마야? k의 z분의 1제곱이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더하기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그러면 얘랑 곱해야겠네요. y분의 1에서 z분의 1을 뺀 거지. 그럼 얘네 두 개는 나눠야겠네요. 그러면은 자, 좌측에 있는 숫자만 갖고 올게요. 2 곱하기 3. 여기다 쓰자. 좌측에 있는 숫자 갖고 올게요. 2 곱하기 3 나누기 6이야. 걔가 뭐야? 우측에 있는 숫자 갖고 올게요. k의 x분의 1, k의 y분의 1, k의 z분의 1. k의 뭐랑 똑같은 거야?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 마이너스 z분의 1 되겠지. 그치? 내가 원하는 숫자가 나와버렸네. 그치? 내가 원하는 숫자 나왔지. 원하는 거. 근데 얘가 얼마야? 1이야. 그치? 그 k가 그 1이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알고 보니까 모든 숫자의 0제곱은 1이 나오죠. 그쵸? 그래서 k를 밑으로 맞춰놨고요.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뭐가 되더라? 0이 최종 정답이 될 거예요. 오케이? 페이지 20페이지. 필수예제 9번이야. 어느 호수의 수면에서의 빛의 세기를 I0, 수심이 D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를 ID라고 하면 이라고 했네요. 이런 것들은 각각의 문자를 정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수면에서의 빛의 색이 I0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심 D, D미터인 곳에서의 빛의 색이 ID가 있네요. 괜찮? 그랬을 때 관계가 I0는, ID는 I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D라는 관계식이 성립한대요. 수심이 5m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는, 자, 수심이 5m인 곳에서의 빛의 세기는, 수심이 5m의 빛의 세기는 I5죠. 그죠? 17m인 곳에서 빛의 세기의 몇 배인가 물어봤네. 얘는 I17의 몇 배야 물어봤다고. 그러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뭐냐면 결국엔 이 K를 구하면 되고요. I5랑 I17을 이 공식을 통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겠더라. 오케이? 그러면 좌변 표현해 봅시다. I5는 얼마야? I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5제곱이에요. 걔랑 같아야 돼. K 곱하기 I0 곱하기 2의 마이너스 4분의 17제곱. 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I0 약분돼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K는 결국에는 뭐가 된다? 2의 마이너스 4분의 17분의 2의 마이너스 4분의 5가 될 것이고요. 요거는 그냥 단순한 지수 법칙이죠. 그러니까 활용은 그냥 문제 잘 읽고 식만 잘 재우면 돼.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얘는 2의 몇 제곱이지? 마이너스 4분의 5. 더하기 4분의 17이지. 그치? 그치? 그럼 얼마? 4분의 12. 그치? 4분의 12제곱. 그러니까 2의 3제곱이니까 K는 8이 될 거고요. 답이 뭐야? 8배가 정답이 될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죠. 그쵸?